안녕하십니까, 이유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우리가 지금 듣는 것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앞에 두 강좌를 좀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청, 잘 듣는다는 건 말이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잘 듣게 해주는 그 문도 있지만 또 벽도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그렇죠? 요즘 그 TMI라고 이제 뭐 말이 많은, 뭐 잔소리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too much information. 말을 너무 많이 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배울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또 TMI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내가 뺏게 되니까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죠. 그리고 내 말에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참 쉬운데 이게 잘 되질 않죠. 케이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경청, 리스닝에 대해서 10가지를 제안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두 번째, 말하는 사람 편하게 해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예, 그렇습니다. 주의 산만함 없애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고, 인내심을 갖고, 화내지 말고, 논쟁과 비판에 관대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 반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때때로 질문도 해라. 좋은 질문이 또 좋은 대답을 만드니까요. 또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10번째가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10번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10번째는 바로 이 첫 번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말하기를 그쳐라. Stop talking.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줄이라는 뜻이겠죠. listen이라는 단어, 듣는다, 경청한다, 이런 단어를 listen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걸 배열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silent가 됩니다. silent, silent. 그러니까 침묵이죠. 조용히 있는 것. 그러니까 listen이라는 단어의 배열을 바꾸면 silent가 된다. 참 굉장히 뭔가 묘한 느낌을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청취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선택적 청취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말하는 내용 전체를 다 보거나 듣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잘라서 발췌해서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텔레비전 카메라로 뭔가를 지금 찍고 있는 어느 장면을 찍고 있는데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해치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잘 보시면 현장은 어떤 것이냐. 카메라에 비친 모습하고 정반대죠. 왼쪽 사람이 오른쪽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을 해치고 있는데 그 해치고 있는 그 일부분만 발췌해서 카메라에 비춰주니까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참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청이 어찌 보면 취재인데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사실하고 굉장히 정반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도는 조사한 것 중에서 제일 끝입니다. 정말 이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가요? 보시겠지만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군인이 총을 이 어떤 군인에게 포로입니다. 포로에게 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이상하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군인이 오히려 이 군인에게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두 개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를 잡았기 때문에 총으로 일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인도적으로 물을 먹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 어느 쪽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 이렇게 하더라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더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택적 청취의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뭔가 들을 때 이 멍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멍청. 상대방이 뭔가 얘기하는데 멍청하게 있는 거. 멍청하게 있다는 게 이제 한자로는 경청, 가벼울 경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멍 때리며 앉아 있는 거죠. 상대방 말을 듣는데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지 않는 거죠. 아예 받아들이질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당히 힘들겠죠. 또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멍청이라는 단어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 웨이,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걸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리는 이제 어떤 그 새가 우는 소리, 또 강아지가 짖는 소리, 또 사람이 뭔가 얘기하는 소리를 소리로 들어버린 거죠.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귀가 그걸 듣는 거예요. 중이라는 건 좀 더 안에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듣는 거. 아까 그 외인은 멍청보다 멍청에 이제 가까운 것인데요. 내인은 뭔가요? 저 안에 있는 깊은 귀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기분도 듣는 거예요. 소리도 듣고 의미도 듣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기분까지, 감정까지 읽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듣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나눠서 얘기하는데, 소극적 청취라는 게 있습니다. 소극적 청취는 들리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청취라는 것은 의미를 듣는 것이고, 적극적 청취라는 것은 의미와 감정을 다 듣는 것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취를 할 때 좀 리스닝,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선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빨간 선과 또 다른 선 하나. 이 선이 왜 두 개로 있냐면 A가 B에게 뭔가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개의 선이 연결됩니다. 하나는 의미라는 것이고 하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만 들어서도 안 되고 감정만 들어서도 안 된다. 둘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표현은 의미와 함께 감정도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감정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감정의 선을 놓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빨리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필요를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상대방이 어떤 처한 상황과 필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줄 수 있잖아요. 또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내는 것이 그게 소통, 듣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감정적인 부분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어떤 유익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수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죠. 이건 어떤 분이 이게 쓴 글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 드릴게요. 내가 말할 때 귀로만 듣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말을 다 듣지 못할 테니까요. 나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들어주세요. 나를 보고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눈으로 듣는 거죠. 나의 행동은 백마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나의 행동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표현이다. 눈으로 들어주세요. 나의 눈도 말하니까요. 나의 눈은 내 영혼의 입술입니다. 참된 나, 숨겨진 나, 그 나를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동도 보고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있다, 진실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입으로 들어주세요.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고 내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맞장구가 결국은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고 내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주로 마음으로 말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무심코 말하는 것 같이 들려도 제 마음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제발 내 기분이 어떤지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내 기분이 어떤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이야기이죠. 예. 말하게 해주세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전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정말 두려울 겁니다. 마음을 들어줘야 되는데 마음 말고 소리를 듣는다든지 내가 전하는 어떤 의미만 들면 그런 사람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준다면 나는 말하고 당신은 들을 것이며 무지개는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작자 미상인데 정말 제 강의에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글이죠. 네. 뭐 이것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할 때는 표현에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바르게 고운 표현을 해줘야 해요. 왜? 그것이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떡하죠? 들을 때는 어린아이가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일 때 그 아이의 표현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 아이가 좀 서툴게 말을 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그 아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메시지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분 나쁘게 이제 미숙하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지만 단어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하고 그죠?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읽어내는 것이 정말 경청에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이런 놀이를 잠깐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4사람 정도가 이렇게 모이고 뭐 4사람, 5사람, 6사람 다 좋습니다. 2사람이 뭐 이렇게 지정이 된 사람이 2사람이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각자 2사람이 따로따로 막 동시에 얘기를 막 하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이 한 30초 정도 얘기를 한 걸 모두가 한번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자기가 들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2사람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에서라도 한 사람한테만 집중하라. 뭐 들을 때는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부해 보는 거죠. 자, 경청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사람 걸 다 들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한 사람만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잘 듣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이제 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 또 학교 수업 때, 다른 사회생활을 할 때,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고쳐야 될 어떤 듣는 태도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찾아낸 것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청의 태도를 바꾸면 더 많은 것이 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